일본어로 킬러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고 영국의 전설적인 가수 데이빗 보이와 닮았으며 일본 모델 딘 후지오카가 등장했던 패션 잡지 우오모와 콜라보 화보 촬영 중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키라 요시카게는 사부의 최종 보스다. 그는 언제나 안전하고 조용한 삶을 갈망하는 평범한 샐러리맨인데 지능이 높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나 1등하는 것을 싫어했고 눈에 띄지 않기 위해 3등을 목표로 살아왔다. 또한 발렌티노 정장을 입을 뿐만 아니라 모리오초 시내 최고의 가게에서 점심을 사는 등 세련된 취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친한 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는데도 본인이 만족하는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하필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를 얌얌하다가 봉지를 바꿔치기 당해서 이후 얼굴도 바꾸고 생활 패턴도 바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성이나 습관까지는 바꾸지 못해 좌절감에 빠져 손톱을 피날 때까지 물었다가 결국 덧비뽀에게 본인의 삶과 목숨을 바꿨다. 1966년 1월 30일에 태어나버렸다. 작중 나이는 33살. 혈액형은 A형에 키와 몸무게는 175cm 65kg. 직업은 카미유 백화점에 근무 중인 샐러리맨. 늦어도 8시까지는 퇴근하고 비흡연자의 술은 조금 즐기는 정도. 반드시 8시간의 숙면을 취한다. 취미는 9살이 되던 해부터 깎은 손톱을 모아 길이를 재는 것과 자란 길이를 토대로 본인의 컨디션을 점치는 것. 회사의 여자들한테서 꽤나 인기가 있지만 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싫어서 조용하게 넘어가는 편이다. 작가는 사부 애니가 시작될 때 키라가 나오기 전까지 누가 이야기의 주요 악당이 될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여 초반부에 몇 가지 배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렸을 적 키라는 모나리자의 손에 의해 흥분한 적이 있어서 손 패티쉬를 가지고 있는데 털없는 여자의 아름다운 손을 좋아한다. 또한 그는 언제나 행운이 본인의 편이라며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손 때문에 행운이 왔다가 다시 도망갔다. 가족으로는 아버지인 키라 요시히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엄마로 구성되어 있다. 요시히로는 아들의 살인 행각이 그를 행복하게 하는 한 신경 쓰지 않고 기꺼이 지지했다. 반면 키라의 엄마는 그를 과잉보호했을 정도로 지나치게 학대했는데 세상에 나쁜 개를 없다를 보면 강아지와 사람의 관계에서도 돌보는 주인이 문제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키라네 집안도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다. 작가는 원래 엄마가 키라를 학대하는 것과 아빠가 키라를 방치시킨 것을 생각했으나 독자들이 키라에 대한 불쌍한 감정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둘 다 깔끔하게 배제했다고 했는데 정작 독자들은 타인의 손을 보며 새로운 감정을 꽃피웠다. 맞아?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샐러리맨이라는 그의 겉모습 아래 키라는 매우 비정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본능만 만족시킨 이기적인 성격도 있다. 또한 본인의 문제점을 다른 사람 탓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것에 대한 책임을 시전하는 남탓충이다. 또한 살인과는 별개로 누군가가 그의 삶의 방식을 위협하거나 모욕할 때 폭력적인 성향이 나오는데 눈에 띄지 않고 싶기 때문에 그는 누구든지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한다. 게다가 평소에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재빨리 숨어버리는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인데 이러한 강박장애는 어떤 불안전함도 용납하지 않아서 양말이 뒤집힌 것을 보고도 견딜 수 없었다. 허나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깝대는 모습이 나오는데 한 번은 살인마 주제에 위에서 아래로 깔보며 까불었지만 하필이면 앞에 있던 사람 직업이 고양이가 싫어하는 물의 직업인 해양생물학자라서 참교육을 당했다. 맞냐? 키라는 대체적으로 아름다운 손을 가진 여성들을 살인한다. 희생자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는 키라의 방법으로 인해 희생자는 실종자로 처리되며 이들을 목졸라 죽이고 싶은 욕망과 다양한 충동을 표현했다. 키라는 손을 여자친구처럼 대하는데 손을 실제로 예민한 여자처럼 보이게 행동하고 이것과 대화하며 심지어 다양한 선물을 제공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부패되기 시작하면 당장 헤어지고 대체할 사람을 찾아 떠났다. 이러한 기회주의적 사고를 토대로 한 살인 방법은 여자의 집으로 따라가서 홀로 남겨진 그녀를 살해하기 전에 본인이 손에 대한 장황한 패티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냥 흥분되었어. 키라 요시카게의 스탠드인 킬러 퀸은 키라를 둘러싼 어둠과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통합하여 만든 스탠드다. 화살로 인해 발현된 스탠드며 능력치가 좋은 편에 속한데도 불구하고 키라의 성향에 의해 적을 피하거나 죽이기 위해 능력에 좀 더 의존했다. 손에 닿으면 무엇이든지 폭탄이 되는 능력을 가진 치유를 하는 크레이지 다이아몬드와 정반대되는 능력을 가졌다. 설치한 폭탄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키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살인할 수 있게 해준 능력이다. 또 다른 스탠드로는 이마의 앞면에 암살자를 상징하는 단검이 하나 박혀있던 자동 추적형 스탠드 시어아트 어택이 킬러킨의 왼손에 자리 잡고 있다. 스탠드라서 타인에게 보이진 않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이쪽을 보라는 말을 하며 목표물에 경고를 한다. 넓은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키라가 명령을 내린 뒤에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시어아트 어택은 열을 감지해서 근처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을 타겟으로 정해 추적한다. 킬러킨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만지는 것만으로도 폭탄으로 점화시킬 수 있다. 킬러킨의 기본적인 점화 방식은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뇌관을 누르듯이 표적을 폭발시킨다. 이는 정확하게 폭발의 크기나 강도는 물론 어느 부분이 증발할지도 제어할 수 있다. 이 점화 방식에서 두 가지로 깊게 나누자면 어떠한 물건을 폭탄처럼 만들어서 그걸 대상이 만지면 바로 폭발해버리는 방식과 물건 하나를 폭탄으로 바꿔서 대상이 만졌을 때 킬러킨이 폭발시키는 방식이다. 폭발에 의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받은 영향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벽이나 바닥을 손상시키지 않고 희생자를 제외한 다른 누구에게도 효과음이 들리지 않으며 이때 희생자는 완전히 증발되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 역시 이것 또한 키라가 천천히 증발시킬 수도 있다. 시어하트 어택은 목표물이 가진 열과 동등한 온도를 가지고 터지는데 킬러킨의 왼손에 있었기 때문에 시어하트 어택의 폭발도 킬러킨의 폭발 방식처럼 대상의 모든 증거를 없애버린다. 게다가 어떠한 힘을 가할지라도 부서지지 않았던 내구력으로 인해 키라는 약점이 없다고 말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키라와 멀리 떨어져 있던 시어하트 어택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스타 플래티나의 파워를 깔봤다. 맞아? 끝났다. 상위권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머리가 좋았으며 시노부의 대학 친구들은 코사쿠가 멋지고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다. 또한 형편없는 월급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정작 재산이나 부채에 대해 무책임해서 본인의 수입에 비해 너무 비싼 집에 살고 있었고 집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었으며 차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통장도 텅 비어 있었고 진짜 카와지리 코사쿠도 텅 비어버렸다. 맞아? 카와지리 코사쿠의 가족으로는 아내 시노부와 아들 하야토가 있다. 남편으로서는 지루하고 평범했으며 퇴근 후에 그가 하는 일은 먹고 샤워하고 자는 것뿐이었다. 딴짓을 했던 나쁜 남자는 아니었으나 가족과 잘 지내지 못해서 아들인 하야토와도 친하지 않았다. 이처럼 요시카게의 가족의 과도한 보호와 달리 여기는 서로를 방관하는 가정 문제가 있었다. 작가가 말하기를 하야토가 아빠는 다른 사람이라고 깨달았을 때 동시에 키라도 코사쿠의 삶을 대체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키라의 생각은 미국의 SF 작가인 필립 킨드레드 딕의 소설 가운데 1954년작인 더 파더 띵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아내가 조롱해도 화를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킨 순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승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인해 직장 상사에게 굽실거렸는데 정작 키라는 이런 코사쿠의 행동에 대해 불평했다. 게다가 카와지리 코사쿠로 사는 동안 원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구두 사이즈를 맞추려는 모습과 필적을 완벽하게 스스로 훈련했고 스트레이캣과 대치하면서 아내를 보호하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할 정도로 잠시 다른 생각을 했지만 단순히 이것은 혼란을 야기시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싫어서 합리화했던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숨길 수가 없는 법이라 하야토가 협박할 때 억누르고 있던 충동을 표출해서 하야토를 죽였는데 이러한 키라의 성격은 본인과 달리 본성을 숨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에서 비롯되었다. 그리하여 키라는 새로운 힘으로 인해 오만해하고 병신같이 깝대면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동네방네 소리치다가 뒤에 등장한 아톰머리 소년이 우연치 않게 듣게 되어 정체가 들통나버리고 말았다. 팍시. 킬러킨의 제3의 폭탄인 바이츠 더 더스트는 구현의 화살로 인해 각성된 능력이다. 이 능력은 하야토에 대한 충동적인 살해에 따른 절박함과 조타로에게 정체를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키라의 욕망에서 탄생했다. 바이츠 더 더스트가 실행되면 킬러킨은 키라와 분리되어 숙주에 들어가게 되고 키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행동하며 폭탄이 터질 때만 등장한다. 시어하트 어택이 왼손을 분리하는 것과 비슷하게 바이츠 더 더스트는 키라의 오른손과 분리된다. 능력은 키라의 정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알려고 하면 킬러퀸이 눈에 들어가 폭발을 일으켜 죽인 뒤 시간을 1시간 전으로 되돌리는 능력인데 키라는 이 능력으로 인해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타임루프가 발생했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 없다. 간단히 보면 그냥 시간만 1시간 되돌리는 능력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전 시간대에 실행했던 일들은 이후 시간대에도 똑같이 운명처럼 실행되어 킬러킨을 만나지 않아도 이전에 사망했던 정확한 시간에 폭발하는 개사기 능력이다. 또한 숙주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킬러킨이 지속적으로 보호하여 살자도 불가능하지만 키라는 보통 사람들에게만 비밀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츠 더 더스트를 스탠드 술사에게 설치할 순 없다. 스트레이캣이 더해지면서 폭탄의 점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 이것들은 주로 응축된 공기방울을 충전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공기폭탄을 만들 수 있는데 킬러킨의 첫 번째 폭탄과 스트레이캣의 공기 조작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기술인 접촉탄과 착탄 점화탄이 탄생했다. 파괴력이 높은 접촉탄은 날아가다가 닿았을 때 점화시키는 폭탄이나 물체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착탄 점화탄은 물체를 통과할 수 있지만 바로 터지지 않으며 원하는 곳에 점화시켜서 스위치를 눌러 터뜨리는데 원치 않는 곳에 점화시키면 파괴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 두 개의 폭탄들은 이전의 킬러킨의 폭탄과 달리 주변 환경에 대해 영향을 끼치면서 한 번에 하나의 폭탄만 만들 수 있다.